연휴 직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나왔어요. 그 이전에 총선 직후에 21%가 최저 지지율이었는데 20%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지지율이 나왔고, 전문가들은 곧 10% 선으로 이제 접어들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김 최고위원께서 심리적 정권 교체의 초입 국면이고 정권 붕괴가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5년 못 마치고 정권이 붕괴될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 정권 붕괴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그냥 제 말씀드리면, 첫째는 끝까지 갈 수도 있다. 예.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어떻게든 버텨야 되겠다는 예. 그런 것이 확고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도 있다. 예. 두 번째로 그런데 이미 이 정권은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 상태에 들어갔다. 예.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하고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더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뭐 탄핵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갈 것이냐, 그 또한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결국은 기계적인 숫자에 있어서의 8석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확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만 놓고 보면 저는 얼마 꽤 한 오래전부터 결국 이 정권은 내분에 의해서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핵심은 그 권력 유지 욕구가 워낙 강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내에서의 사소한 차이와 이견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권력이기 때문에 이미 역대 당대표들을 다 쳐낸 거 아닙니까? 예. 그 현재 당대표도 허수아비가 된 거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내분으로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고, 그것이 실제 표의 2반까지 나타나느냐 아니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상과 전개 과정과 시기는 저희가 예상할 수가 없고, 그건 하늘의 뜻이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으로는 이 정권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상태가 됐고, 그것이 실제로 무너지는 것은 내분으로 이렇게 촉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최근에 성한용 기자가, 한겨레 신문 성한용 기자가 쓴 칼럼을 보니까 이제 임계점에 거의 다다른 거 아니냐. 사실 그거는 민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지만은 어느 순간에 질적으로 국민들이 그런 민심이 분출해 가지고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라고 할까요? 대응책 같은 걸 갖고 계시는 건지.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무슨 뭐 혁명 이런 얘기할 때 뭐 예. 프랑스 혁명이 러시아 혁명이 이런 얘기하면서 어떤 사회가 이렇게 또는 권력이 붕괴하는데 소위 얘기하는 토대가 어렵다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권의 총체적 실정과 경제 무능, 이것은 토양이고, 그리고 의료 대란이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질렀고, 예. 김건희 여사의 그 대교 시찰이 마포대교. 화약을 예. 던졌다, 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반부 마지막에 윤석열 김건희 발언, 이런 것은 일종의 법보다 위에 있는 소위 국민정서법을 건드린 그런 예. 심리적인 뇌관, 예. 심리적인 트리거에 해당하는 거죠. 예. 과거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가고 무너질 때도 이런저런 것이 농단 국면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무너진 거는 사과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확 넘어간 예. 거거든요. 예. 일단 그러한 것에 있어서 예. 토대도 회복 불가능하고, 정책으로 식을 반대할 수도 없고, 그런 거에다가 제일 큰 거는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계속 악수를 두는 요 국면으로 들어간 데다가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서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회복이 안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이, 그러면 이것이 탄핵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권력이 무너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무너지는 양상과 방식을 탄핵 하나로 어떻게 보면 전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탄핵은 실제로 국민의 선택과 정치적 환경에서 그런 코스로 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코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탄핵 코스만을 놓고 전제하기는 어렵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에 있었던 탄핵이라는 어떤 코스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있고 또 실제로 청원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었고 한데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슈는 별개의 이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입장을 논하기 전에 현실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와 상관없이 움직이기 상당히 쉽지 않은 8석의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예를 들어 거리에서 요구하는 목소리와 별개로 우리는 탄핵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후보들 가운데 전당대회가 끝나면 그 다음날 탄핵을 발의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그 후보가 당선됐었을 때 가능했을까? 그리고 첫날 발의를 해서 그게 안 됐을 때 그 다음날은 가능했을까? 그 다음날 이후에는 계속 우리 당이 어떻게 됐을까? 또는 특검법이 계속 거부권을 당해서 무력화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무력감이 있는데 국민들 가운데는 특검법을 거부하니까 기분이 더 분노가 생기고 무력감이 느껴지니 탄핵을 발의합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을 종합하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코스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그러나 그것을 지금 딱 계획된 경로로 지금 준비하거나 또 추진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탄핵이냐 아니냐 또는 탄핵을 준비하냐 또는 탄핵의 코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로서 이 권력을 교체할 거냐 얼마나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교체할 거냐. 근데 빨리 교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는 탄핵 방법 또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개헌 방법 혹은 스스로 무너지거나 그 뭐 하야 요 세 가지밖에 또 뭐 혁명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실제로 이 권력의 본질적인 어떤 붕괴에 접어든 권력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압박할 것이냐. 동시에 어떤 형식으로 될지 모르지만 그 압박과 붕괴에 대비해서 집권 준비를 할 것이냐. 이것으로 저는 이렇게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국면과 국민적인 어떤 요구 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걸 보면서 판단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김건희 특검법, 최상범 특검법 또 처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10중 8구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재표결 들어가시는 건가요? 또 재표결이 아니라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표결을 또는 재표결을 계속 할 텐데 다만 우리가 어떤 공을 던졌을 때 그 공이 이제 스트라이크가 안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변화구를 던질 수도 있고 호흡 조절 기간을 조금 길게 했다가 던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란 공을 던지다가 빨간 공을 섞어서 한번 던져서 헷갈리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일단 막 탄핵 발의부터 하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두 가지 중에 둘 다가 아닌 길을 가야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변화구든 속구든 뭐 또는 뭐 속도 조절이든 등등을 하면서 또는 공을 섞어 던지는 이런 걸 하면서 전체적인 그야말로 빌드업을 훨씬 압박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돌이켜보면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 입장에서 지난 한 달 정도의 기간에는 그 이전까지의 특검법을 하면서 이제 거부권이 됐던 시기로부터 정리되고 그 이후에 한 달이거든요. 그 이후를 복기를 해보면 그 이후에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최혜병 특검법이 이제 2번 거부됐던 것 외에 저희가 친일 문제를 새로 제기했던 것이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메뉴가 등장했던 것이 있죠. 그리고 이제 25만 원 민생 예. 관련한 그거에 대한 드라이브가 예.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전면적으로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심리적인 이 트리거가 상당히 강화되는 김건희 문제가 부상한 것도 예. 있고 또 전체적인 개별 사안으로서가 아니라 세대 성별 연령을 초월하는 문제로서 의료 대란 문제가 예. 되고 그래서 전체로 크게 보면 답답함은 있지만 전체에 있어서의 그 심리적 붕괴의 초기까지 가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서 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한 달 동안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공격, 또 빌드업, 또 등등이 결합되면서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 국면도 보고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접근법을 그때그때 달리 해가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